어, 제가 회전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전축 자체에 제가 처음에 그 대나무 매듭 기술 같은 것처럼 매듭 기술의 종류는 틀려요. 조금 이렇게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밴드식으로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께도 틀릴 수도 있고요. 각각 뭐 서로 틀릴 수도 있고 비슷한 것끼리 그냥 몇 개를 놔가지고 회전을 증폭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뭐 스크류 구조로 해가지고 모양을 스크류 구조로 이렇게 회전식으로 넣어주면 그것도 또 회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전에 회전축에다가 밴딩식으로 이렇게 매듭을 두께는 각각 틀립니다. 그 제품별로 틀리겠죠. 회사별로. 그래서 스크류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제가 톱니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전축에 밴드식으로 감아가지고 톱니고 이렇게 변속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레방아나 아니면 풍력발전 이런 수력발전 풍력발전에도 들어갑니다. 모터 부분에는 어쩌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터 부분에 밴드식으로 톱니바퀴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이것을 안에 톱니바퀴를 이렇게 안쪽으로 감싸는 원통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쭉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감싸가지고 회전이 같이 이렇게 안으로 이게 톱니바퀴 회전 쪽에다 톱니바퀴 넣고 밴딩식으로 위를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감싸는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있는 거죠. 겉에는 밴딩으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돌아가고 이런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석의 특화 부분이다라는. 이게 이제 수력 발전에도 들어가고 풍력에도 들어간다. 모든 회전 추격에는 이 구조가 다 들어가고 변속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밴딩 톱니바퀴형의 원통형 이 구조가 굉장히 파워를 증가를 시켜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저게 왜 들어갔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회전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뭐 대중소 다양하겠죠. 여기다 변속기 같은 것을 보면 변속기의 기존 구조를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변속기 안에다 밴딩 회전 쪽에다 밴딩 감아주고요. 밴딩 톱니바퀴를 넣어주고 밴드 톱니바퀴 넣어주고 그 위를 이제 감싸는 회전쪽 감싸는 거. 기존의 톱니바퀴는 좀 그렇죠. 좀 얇잖아요. 그럼 조금 더 무게가 증가되지 않게 하면서도 약간 넓게 해주는 거예요. 안에 톱니바퀴를 이렇게 맞물려서 밴딩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바깥에도 톱니바퀴 있어서 밑에 있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넓이를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넓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과 밖에 그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 하나는 회전축에 밴딩식으로 톱니바퀴 들어가고 그 위를 감싸는 톱니바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톱니바퀴가 있는 거예요. 원통형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원통형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레방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레방아 풍력발전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감싸서 이렇게 돌아갈 때 그걸 원통형으로 해서 안과 밖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물레방아 이렇게 회전축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연고 자석 달고 코일 달 거 아니에요. 물레방아 물에는 못하죠. 물에는 못하고 물 밖에서 회전축을 돌려갖고 이렇게 폭을 2m, 3m 정도 수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풍력 수력 발전 2m, 3m니까 그 밖에서 이제 회전축에다가 연고 자석과 코일을 담아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력 발전에도 이렇게 뭐 기둥형이 있을 수 있고 기둥형이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을 돌렸을 때 여기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많이 불면 이쪽으로 도는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축을 이 수평으로 나갖고 회전축을 해서 이렇게 풍력 발전해주는 부분이 있고 수직 부분을 어느 사방 어디서 돌리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수직으로 돌 때도 이 구조를 넣어줍니다. 회전축 있고 밴딩식으로 톱니바퀴 들어가고 귀를 감싸는 원통형의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통형의 톱니바퀴 밖에도 회전 톱니바퀴가 원통형의 밖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밖에 있는 것은 그 풍력 발전기다. 그러면 그걸 맞물려서 돌아가줘야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되면 회전이 굉장히 강력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바람이 세야만 하겠죠. 적은 바람에도 휙휙 돌아가려면 너무 무겁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바람 지역에 따라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과 수력 발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그 실린더 방식의 회전축 돌리기 그래서 양쪽으로 옆으로
예전 지금 실린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바퀴도 양쪽으로 구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도 되고 곧바로 하나만 쭉 직선으로 해도 되고 길이를 10m, 20m, 30m, 40m, 50m, 100m 상관없어요. 쭉 이렇게 회전축을 늘려서 거기다 연고장석 달고 코일을 각각 바깥에 달고 거기서 화력 발전을 한다고. 가장 간단한 방식의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거대한 화력 발전소가 필요가 없고, 저는 제가 이제 만든 방식의 수소, 산소를 몇 대 몇으로서 원래는 2대 1이에요. 불량가스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이거를 이렇게 오래 저장이 좀 힘들기 때문에 터지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쓰지를 못했는데, 저는 비율을 아무렇게나 섞어도 상관없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연료 방식을 얘기를 했었죠. 뭐 수소 10, 산소 1, 수소 10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수소 65.2 대 산소 1. 그다음에 산소 상관없다. 그래서 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 거기서 이제 무기급으로 가려면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이런 식으로 하고 우라늄 액상 분말이라든지 우라늄 분말과 섞어갖고 폭탄형으로 만들기, 폭탄 만드는 거죠, 그걸로죠. 그리고 엄청난 폭발력과 화력이 나옵니다. 뭐 수소 2, 뭐 이렇게 산소 7 이래도 되고요. 이렇게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동안에 불안가스가 2대 1, 수소 2, 산소 1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아니다, 아무렇게나 섞어도 다 탄다라는 게죠. 이 개념 자체가 특허가 되는 겁니다. 혼합연료 같은 거는 이제 휘발유를 그냥 휘발유만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이 있습니다. 휘발유를 더 데펴주는 중간 저장소라는, 기존의 연료통 말고 휘발유를 빼가지고 원료를 휘발유라는 연료를 덮여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거기다가 휘발유만 넣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실에 태워주는 이런 것이 있고, 아니면 휘발유 산소통이 또 따로 있어서 미니 산소통이 있어서 그래서 결합을 이렇게 휘발유와 산소를 균일하게 섞어갖고 온도를 높여준 다음에 연소실로 보내면 기존의 뭐 추력 대비해서 50% 이상 연비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연료로도 50%더 가고 더 강력하다는 거죠. 이 기술이 제 기술인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게 아이디어 하나 내므로써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이라는 게 뭐 창조적인 것도 있지만 잠깐의 개선,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발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인류 역사상에서도. 저는 뭐 결코 과학도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유하고 산소 섞어주는 개념이라든지 석유 분말, 석탄 분말하고 산소, 수소, 산소를 섞어서 태우는 범위, 경유, 수소, 산소 태워도 되고요. 혼합 연료, 휘발유, 수소, 산소 태워도 되고,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 우라늄 액상,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이렇게 태워도 된다. 우라늄 액상, 경유, 수소, 산소 이렇게 해서 혼합 연료, 이 연료들을 섞어주는 게 LPG,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혼합 연료 시대를 제가 열었다. 이 부분도 지적재산권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재산권으로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엉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가 연료 시대, 석유가스에 의존했던 것을 완전히 불황가스 시대를 여는 그런 단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 얘기하다가 매듭 구조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동차 화력 발전, 제 기술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전축 자체를 특허내는 방법이 있어요. 회전축 자체를 두 개를 톱니바퀴로 맞물려 가지고 회전축 자체를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회전축이 오래 가야 되는 내구성을 위해서 중간에 드문드문 매듭 구조처럼 톱니바퀴를 크게 맞물리게, 큰 형태로 만들어서 두 개를 맞물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래 써도 별 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매듭 구조처럼 넣어주는 거죠. 톱니바퀴 큰 거를. 그래서 두 개를 뭉쳐서 하나로 만들고 그 위를 감싸는 것, 완전히 타이트하게 그 위를 감싸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내구성을 높여주는 그런 회전축이 있다. 이를 이제 톱니바퀴형 밴딩, 그냥 매듭 구조만 넣어줘도 되고, 톱니바퀴형 매듭 구조, 밴딩, 그 다음에 그 위를 원통형 톱니바퀴를 맞물려 의미 없이 보이는 그것이 실제로는 파워를 증가시킨다,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에 보면 바퀴를 돌리는 부분은 계단식 층층이 구조라고 그랬죠. 층층이 구조 기술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인데
여기 회전축 여기 달려 있고 여기는 이렇게 2개에서 3개, 10개 상관없어요. 회사별로 틀리니까 이렇게 서로 크기가 틀린 것을 층층층 만드는 힘이 중폭됩니다. 이게 또는 중폭되거나 회전축 여기 달려 있는 거고 바퀴분을 돌리면 디스크 패드도 이런 방식으로 여기 층층층 만들어서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그것도 이제 ABS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동을 해줍니다. 이것도 제 특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저기 그 운전자 이게 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 이게 에어백 터지는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퍼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동차 이렇게 어떤 거울 부분도 가운데 이렇게는 고정시켜 놓고 양쪽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울을 룸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뒷부분과 양쪽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미러도 거울 고정시켜 준 거, 밖에 부분은 이렇게 꺾을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 부분을 거울을 꺾을 수 있게 해서 사각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도 사이드 미러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공랭식과 순행식 자동차 에이사 레이더에 원래 들어갔던 방식이었는데 에이사 레이더다가 얘기할 때 공랭식과 순행식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해서 발열을 없애라. 그래서 순행식이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부동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관을 2배로 늘려가지고 뭐 4배 회사별로 3배, 4배 할 수도 있겠죠. 혼자 많이 넣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저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이다. 나는 2.5 3배를 늘렸으니까 특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다중 관. 그래서 기존에 냉각수를 3개, 2개, 3개, 4개, 5개 하든 간에 그 구조는 제 구조라는 것을 말씀. 사람들이 하나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탈피한 부분이다. 일단 금속 조각을 넣어가지고 마저 금속 조각과 부동액 자체 금속 띠를 둬서 열을 좀 더 식혀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뭐 어떤 간단한 어떤 선풍기 구조 같은 미니 선풍기 구조 금속으로 된 그걸로 냉각수를 식혀주거나 엔진열을 식혀주는 엔진열을 일단 같이 켜놓으면 공냉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냉식과 순냉식에 같이 적용되는 그 부분은 전투기나 각종 비행기나 또 어디에 쓰이든 간에 산업기계나 자동차 이것은 재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축 자체를 제가 톱니바퀴형 이렇게 있고 2개를 갖다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 중간중간 큰 톱니바퀴에 들어가서 매듭구조식으로 들어가서 힘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강하게 버틸 수 있게끔 내구성을 높여주고 큰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좀 두텁거나 해서 강하게 오랫동안 내구성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를 감싸는 완전히 구기를 감싸주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이 있다. 두 번째 회전축 특허는 안에 회전축이 있고 바깥에 회전축이 있고 2개를 톱니바퀴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안에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다 밴딩식으로 톱니바퀴 넣어주고 거기다 안에다가 톱니바퀴가 있는 회전축을 다시 2번째로 감싸주는 겁니다. 2가지가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돌아가면 두 회전축이 안에 회전축에 돌아가고 밴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줘야 되겠죠. 밴딩식으로 톱니바퀴를 그러면 거기 맞물린 원통형 원래 이렇게 작은 톱니바퀴가 긴 회전축 톱니바퀴로 바뀐 거죠. 매듭 구조에서 들어가는 밴딩, 회전축 밴딩 들어가고 원통형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 안에 있는 구조 안에도 같이 맞물려서 톱니가 들어 밖에도 톱니바퀴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를 그렇죠. 아예 그냥 회전축을 늘려갖고 하나의 개념으로 큰 개념으로 만든 이건 미니로 들어가는 거고 작게 그 미니 뭐 대중소 크기가 다 크기별로 다 있을 수 있어요. 회전축 자체를 아예 그냥 통째로 밴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2가지를 결합을 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뭐 하나의 회전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부분 3개를 잘라가지고 일단 넣어줘야 돼. 넣어갖고 결합을 해줘야 되니까 결합해주고 안에 넣어갖고 결합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세게 이 2개를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추가로 가볍게 넣어줄 수도 있고 너무 무거우면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그 상태로 맨 위에는 밴딩식으로 이렇게 제거 매듭을 그냥 매듭 구조만 넣어주든지 밴딩식으로
밴딩식 톱니바퀴와 원통형 구조를 또 넣어서 너무 무거우면 회전식이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별로 바퀴 제품에 맞게끔 그게 너무 지나친 매듭 구조나 또 톱니바퀴형 매듭 구조, 원통형 톱니바퀴 매듭 구조를 넣지 않고 적절한 개수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리는 이것이 이제 전 세계 특화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볼 베어링 부분은 제가 계산할 게 크게 없어서 구조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서 베어링 자체의 무게 중심을 태양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듯이 베어링이 지구도 이렇게 똑바로 돌지 않거든요.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여서 돕니다. 태양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도는 거거든요. 볼 베어링 무게 중심을 그리고 원통형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회전축에 붙어 돌 수 있도록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두면서 그쪽으로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장 눌레처럼 이렇게 안으로 안정적으로 돌거든요. 도박장 눌레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비스듬히 기울어서 돌린다 이런 뜻에서 도박장 눌렛을 얘기한 거지 똑같지 않죠. 그건 우당탕탕거리죠. 그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시죠. 볼 베어링 특허인데 거기다 무게 중심을 태양계를 도는 지구처럼 만들어주는 비스듬히 돈다라는 거죠. 겉에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럼 무게 중심 안에 내용이 틀린 거죠. 얘가 가시죠. 이런 법정에서 이게 무게 중심이 똑같은 회사 제품 사가지고 무게 중심이 틀리다는 입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이 틀린 베어링 구조가 제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다음에 그 다중 프로펠러 제도,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하나, 둘, 셋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고 하나의 것을 망으로 넣어줘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가지 모터보트에도 될 수도 있고 공기부양종이 될 수도 있고 잠수함에도 될 수 있습니다. 노출형이 될 수도 있고 안에 매립형 안에다 넣어가지고 물만 끌어들여서 하는 형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회전축의 또 하나의 버전은 프로펠러가 여럿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일체화된 하나의 회전축에 들어갈 때 회전축하고 프로펠러가 같이 일체화된 채 금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데 쓸 수 있는 뭐 모터포트나 공기부양종에서 양쪽으로 비스듬히 넣으면은 일종의 그 모터포트나 공기부양종 위로 띄우는 제가 비스듬히 드론할 때도 한다 그랬죠. 그럼 위로 띄우는 양력과 양력과 추진력, 추력이 생긴다고. 그럼 바다에서는 부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똑같은 건데 이게 바다에서는 부력이 생기고 위로 올리니까 비행적인 보트나 공기부양 위로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겠죠. 이런 구조를 여러 개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일체형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 구조하고 다중형 프로펠러 구조 또는 프로펠러를 위아래로 이렇게 양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서 이쪽에서 돌려주고요. 이 위아래에서 프로펠러를 안쪽으로 이런 프로펠러 자체가 안쪽으로 돌려서 추력을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큰 추력을 내기 위해서는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드론이 사람을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다치거나 사람 없는 데서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업용 배송이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프로펠러보다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 추력을 높여주는 의미에서 이런 다중 프로펠러가 나올 수 있다. 잠수함, 배, 비행체, 드론 모든 것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건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군사용 기술에 사용되는 건데 그 상업용 드론이나 이런 데도 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드론에도 사용될 수 있고 사실상 그 UFO용 UFO용 자꾸 외계인이라고 그러는데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속임수예요. 사기치는 거고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참 답답해. 만들기도 쉬워요. 드론용을 사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맞바람이라 있으니까 고속으로 달 때 바람을 막 맞고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유선으로 만드는 게 뭐 맞바람을 맞으면 그렇죠. 바람을 다 뚫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람을 흘려보내는 식으로 유선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반형 UFO도 그런 식으로 UFO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원반형 비행 접시라고 합시다. 원반형 비행 접시나 원반형 비행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번발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연소실을 갖다 각각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한 개서부터 10개, 100개도 상관없어요. 1000개도 상관없어요. 숫자는 각각 그 회사별로. 왜 이런 연소실을 여러 개를 놔둘까요? 그리고 이 연소실 과연 탈까요?
왜 그럴까? 발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열. 하나의 엔진 구조가 너무 가령 항공모함 같은 5km, 10km 이런 비행체를 모선을 돌리려고 할 때 연소실이 하나나 둘이라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열이 나오겠죠. 그럼 엄청난 열을 감당할 수 있는 연소실 구조가 있었을까요? 특수학금 할아버지라도 없겠죠. 그래서 연소실을 수없이 병렬 구조로 하면은 그렇죠. 고장도 잘 안 나고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발열이라는 게 엔진이 뜨거우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오래 갈 수 없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 연소실을 하나 보통 기준으로는 앞에 뒤 네 개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서 앞에 뒤 네 개 이렇게 뒤에 네 개 놓고 위에 아래로 각각 네 개씩 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분사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분사를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분사를 이쪽에 있는 연소실에서 연소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연소실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위에서 연소하면 이쪽으로 밑으로 가고 밑에서 연소하면 위로 올라가는 그게 수직 이착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수직 이착력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데서 비스듬히 쏴주는 이 구조는 제가 특유의 이제 구조인데 비행체를 갖다 위로 띄우는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제 특수한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거기다 내가 수직 이착륙처럼 사방으로 전후좌우 사방으로 놓거나 그 이상을 놓을 수도 있어요. 비스듬히 쏴주면 땅을 태우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공기 중에 열 것을 분사시켜 갖고 위로 비행체를 위로 띄울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공기 부양정처럼 압축 공기를 쏴주면 압축 공기에도 회전형 압축 공기가 있고요. 그다음 두툼한 압축 공기와 얇은 압축 공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행차가 이제 이렇게 수직 이착륙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거 여러 구멍에서 쏘겠죠. 수직 비행차가 앞으로 진행할 때 이렇게 바람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공기 때문에 마찰열이 엄청 압축 공기를 미리 쏴주면 그런 이제 거기 그런 것이 되겠죠. 초공동 어뢰처럼 저렇게 초공동 어뢰처럼 미리 공기의 막을 형성해 가지고 비행체에 곧바로 이렇게 비행체에 비행체의 그 바람이 곧바로 닿지 못하게 해서 내구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압축 공기를 여러 줄기를 써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이렇게 쌉니다. 이건 이제 분무형으로 했을 때는 구름처럼 위장할 수도 있고요. 압축 공기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분무형으로 이렇게 구름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무여도 되고 연무여도 구름처럼 위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갈 때 비행기 쇼할 때 일부러 연무 퍼뜨리잖아요. 이것처럼 해서 구름처럼 위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밤에는 검은색 구름이면 그렇죠. 검은색 구름이 표면이 보호되겠죠. 밤에는 빛이 검은색 구름을 내뿜으면 그렇죠. 그 기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밤에는 어두컴컴하니까 보호색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도 제 방식이다. 회전으로 내지 스크류 방식으로 회전으로 뿜어줄 수도 있고요. 그 통로 구조가 회전 구조가 이렇게 한포 기술 내가 얘기했었죠. 스크류 나사선의 스크류처럼 나사선이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해서 한포를 멀리 보낼 수 있다고. 거기다 밴딩식으로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 엄청나게 멀리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되는 것. 그러니까 통로 구조에 대한 특허. 그다음에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에서 들어온 신호들을 이런 통로를 회전 통로인데 안에가 회전 통로에 회전식으로 스크류 나사식으로 통로 자체가 들어온 신호 자체가 또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서 압축해주는 방식, 힘을 축적하고 전복하는 방식. 이 통로형 구조가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드론 연소실은 그러면 각각 연소실을 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그렇죠. 연료 탱크는 따로 있고요. 중간 저장소라고 작은 연료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료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저는 산소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형은 한 우라늄 분말 수소산소, 우라늄 액상 수소산소 이걸 태워서 갈 거라고 우주선 같은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소산소 불안가스로 태워서 갈 것인데 드론 같은 거는 작은 드론은 수소산소 또는 우라늄 분말 수소산소 태우는 드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연소실에 수소산소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수소를
온도를 높여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 또 그게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 산소를 좀 더 많이 섞어야 된다. 폭발력을 위해서 그러면 작은 산소통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로 공급해 주고요. 연료통, 수소 연료통은 따로 있고 산소 연료통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터져도 경락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이 누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 수소 거기 비행선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제가 얘기한 바에 의해서 수소 탱크를 여러 개로 병렬 자그맣게 분할해서 넣는다. 경락 구조 안에 넣어서 서로 간에 강한 폭발력이 한꺼번에 탱크 하나로 넣어졌다가는 수소의 누출, 수소는 굉장히 쉽게 누출이 됩니다. 사고 났을 때 큰 폭발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도 이 경락 구조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수소 저장고, 작은 중간 조정사라고 불리는 연료 탱크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온도를 높여준다. 산소가 섞어주고 산소를 보다 많이 섞어야 될 엔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작은 연료통을 만들어 수소 산소를 추가로 섞어준다. 거기서 여기는 수소 온도만 높여주고 거기는 덮여진 수소가 이쪽으로 가면 작은 수소 산소를 또 섞어주는 균일하게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연료를 삼고 그걸 토치형 분사 구조로 넣어가지고 분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스 분사형에 적합합니다. 가스 분사형에 적합하고 뭐 이렇게 휘발유나 이렇게 항공유,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갖다 태워갖고 만약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죠. 이걸 갖다가 강하게 또 저는 이제 불안가스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이 엔진을 내놓은 거죠. 이해가 가시죠? 우라늄 액상 분말 수소산소를 태우는 공간이 따로 있다. 연소실이 따로 있어요. 연소실 거기서 태워줘야지 강하게 추력이 나가는 겁니다. 아궁이한테 불 때면 그 연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옛날엔 증기기관차 같은 것도 석탄 떼워도 앞으로 잘만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워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액상 분말 수소산소를 태울 수도 있고 우라늄 그다음에 수소산소만을 태워서 갈 수도 있고 휘발유 산소만을 태워서도 갈 수도 있어요. 여러 그런 구조들이 다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토치식인데 분사 구조. 그러나 그 연소실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안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일으켜주고 추진, 그래서 이렇게 열이 내뿜어지면 추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흡입할 때는 외부 공기 흡입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 공기 흡입을 각각 그냥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이해가 가시죠? 압축 공기를 싸서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축 공기를 연소실 안에 싸는 버전이 있고 압축 공기를 쏘지 않고 그냥 수소산소만을 태워서 산소도 공기 중에 하나니까 수소산소가 공기잖아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열팽창을 통해서 연소를 해가지고 가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압축 공기를 연소실 안에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수소산소로 가든 휘발유 산소로 가든 압축 공기를 안에다 싸줘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연소실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오래 쓰면 뭐 금방 거들려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압축 공기를 통해서 연소실 내부를 보호하는 거죠. 금속들을 그렇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연소실 안에서 비행기 이렇게 비행할 때 밖으로만 쏘는 게 아니고 초공동어리처럼 수직 이착용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연소실 내부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쏘는 버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전축하고 베어링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변속기에도 내가 변속기 얘기도 했었죠. 여러 변속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모터 구리선 서로 다른 구리선의 굵기를 가진 전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그것이 통해서 이것들이 평균하는 원리가 모든 만물은 평균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것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서로 틀린 용액을 같이 놓으면 섞이는다. 이게 이제 평균 원리거든요. 그래서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거라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버스 지나다닐 때 소형버스 끌려다니듯이 굵은 선이 흡인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인력을 갖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된다. 전기장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서로 굵기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간의 힘에 거기서 이제 파동이 일어나는 구리선 특허가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저는 전기선이 좀 다소 기존보다는 다 전기선이 모터 구동하는 부분이나 구동 부분에 더 큰 게 들어가고 전기선 구리선이
그보다도 차별화되어서 직접 바퀴를 구동한다. 이런 부분에는 모터를 구동한다. 구동하는 부분에는 더 두꺼운 구리선이 들어간다. 이것에 두 가지 틀린 구리선의 특히 이 부분도 제 특허에 해당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중간 저장소, 에너지를 축적하는 중간 저장소 역할을 두꺼운 구리선이 대신하는 거고요. 기계적 장치로 전봇대처럼 힘을 쪽에 전력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계적 장치를 만들어서 달면 이 구조가 제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 에이사 레이더에도 그 방식을 제안했었어요. 전기선만으로 안 되면 중간에 전봇대처럼 전력을 증폭시켜주는 미니 기계 장치를 달아라. 그럼 이게 이런 구조가 이제 제 구조가 돼요. 자동차에 쓰이든 비행체에 쓰이든 에이사 레이더 쓰이든 산업기기에 쓰이든 다 방식 자체가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매듭 구조라고 모든 의자나 산업기계 이런 부분들의 회전축 이런 부분들 기타의 모든 골프채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예를 왼쪽에 매듭 구조, 대남 매듭 구조처럼 각각 길이도 틀릴 수 있고 두께도 틀릴 수 있는 매듭 구조를 넣어서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제 구조에 해당한다. 모든 가구의 의자에도 예를 매듭을 넣어주면 튼튼하게 되고 모든 산업의 의자, 모든 산업의 다리 부분에도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 튼튼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뭐 스프링 안에 스프링 기술들, 자동차 쇼바 같은데 스프링 안에 스프링이 들어, 침대 안에 스프링 안에 스프링 뭐 2개에서부터 5개, 1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 권총 이런 것 같은데 스프링 안에 스프링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프링 옆에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충격을 옆으로 분산시켜주는 이런 장치가 되겠죠. 거기다가 대나무 매듭처럼 매듭주 구조를 넣어준다. 그다음 백열고 필라멘트 그것도 제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백열고 필라멘트에 이렇게 작은 매듭 정도를 넣어주면 거기에 이제 열이 축적, 전기가 축적하는 거죠. 축적해서 좀 더 밝게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넣어주면 터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개수의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 훨씬 밝고 수명도 오래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히터 같은 데 들어가도 히터 열선 같은 거 이렇게 열선을 꽈갖고 이렇게 전선을 까면 그 자체가 저항점이 돼서 발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적은 전기로 이것도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해서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 발열이 많이 일어나요. 똑같은 전기로 발열이 많이 일어나요. 반사판에다 금속 막대 같은 거 넣어주면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온풍기 특허. 기존의 냉장고에서 냉매인데 실제로는 이제 온매가 되겠죠. 온풍기니까 온매가 들어오고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증발기로 가야 되잖아요. 응축기가 없으니까 온풍기는 응축기에서 열을 날릴 이유가 없으니까 와가지고 곧바로 증발기로 들어가는 금속관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히터 코일을처럼 해서 다시 데펴주는 공간, 온매를 덮여주는 것이 있다라 했죠. 이것이 제 특허가 되겠다. 그래서 증발기를 돌아서 증발기를 길이를 많이 해준다. 증발기를 제가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증발기의 길이를 많이 해준다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옆에다 사방에 배치해가지고 길이를 배치하는 참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제품을 봤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발기의 길이를 굉장히 지금보다도 좀 더 얇거나 내구성 이상이 없게끔 길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발열이나 냉매로 하냐면 좀 더 시원하고 됩니다. 거기다 선풍기처럼 하나 이렇게 프로펠러를 좀 달아주면 이중으로 더 시원해집니다. 그 구조가 제 구조에 해당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풍기 같은 것도 기존에 없는 방식이고요. 일단 되게 적은 전기로서 온방을 덮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중창, 이렇게 베란다 이중창도 될 수 있고요. 사무실 이중창도 되고 창이 있고 중간 사이에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가지고 공기층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이중창, 그래서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 가정에서도 베란다 이중창, 창문에도 이중창, 그다음에 사무실 창문에도 이중창으로 만들면 단열, 보온도 잘 되고요. 보온도 그다음 시원하게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걸 틀어놓으면 이렇게 이중창제 구조를 만들어 현관문에도 이중창으로 만들어 놓는다. 사람들도 많이 드나다니는 회전문은 좀 적합하지 않은. 회전문을 이렇게 회전해주면 좋은데 회전문도 괜찮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창 자체는 현관문도 전부 다 이중창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제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 아이스박스도 이중박스 이렇게
기존의 아이스박스 안에 제가 이렇게 고밀도 탄력폼이라든지 안 되면 단열재, 그냥 단열재를 좀 두툼하게 만들어 넣어줘도 아이스박스 같은 거 또는 보온병 이런 그런 것들 텀블러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다 해서 이것이 넌 버전, 냉장고 들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스박스나 보온병은 그런 데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